자, 시작합니다. 자, 예송 논쟁으로 갑니다. 자, 예송 논쟁. 여기. 자, 예송 논쟁. 지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났습니다. 양반들은 지금 친명 배금 정책 펼치다가 완전히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그죠? 청난 당했죠, 실제적으로. 자, 그 과정에서 양반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막 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반성을 통해서 회복하면 다행인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뉴스에서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는 사람 없죠. 다 끝까지 저쪽이 불법이래. 다 끝까지 저쪽이 문제래. 참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뭐냐. 왜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고 이건 제 책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떠넘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아니었을 거고 다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정치사인데 이때도 높으신 분들이 다 있잖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 거냐. 자, 이거 보세요. 예송 논쟁이 말 그대로 예절에 대한 소송입니다. 예절에 대한 논쟁입니다. 무슨 예절? 자, 봐봐. 인조가 죽었어. 여러분 이걸 디테일하게 여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되는데 인조가 죽었어. 인조가 그때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인조가 죽은 게 아니고 효종이 죽었어. 자, 효종이 죽었고 그 다음에 현종이죠. 그러면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라는 게 이제 정식 부인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후궁들인데 그러면 인조의 계비가 살아 있었어. 자, 다시 효종이 죽었는데 인조의 계비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이냐? 원래 예법은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에서 보면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원래 신하들도 3배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원래는 3년입니다. 그럼 3년을 입는 걸 주장한 사람들이 남인입니다. 남인. 그런데 서인은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3년인데 왜 서인은 1년으로 줄이냐면 효종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이거든. 우리 여기서 얘기했었죠. 소현세자가 있고 소현세자가 있고 소현세자 죽었는데 죽었는데 자 복림대군이 있다 했죠. 근데 소현세자는 컴백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 했죠. 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이 뭐가 됐어요? 효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니까 둘째였기 때문에 1년 하면 된다. 이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중요하냐 할 수 있겠지만 유교적인 예법을 따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취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누가 이겼다? 1년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예송, 2차 예송, 두 번째 예송 때는 효종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인조의 계비는 이때도 오래 살았네. 자, 인조의 계비 살아있었어.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이냐? 자, 왕비가 죽으면 1년을 입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서인은 무조건 줄이죠. 보면 서인이 항상 적은 거죠. 남이 항상 많은 거고 원래고. 그래서 인조의 계비는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내가 9월이라고 써놓은 게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걸 한 달로 착각하면 안 돼. 9월 한 달면 그게 아니라 9개월 입으면 된다. 자, 그런데 요때는 논쟁 속에 누가 이겼냐? 남인이. 여러분 외울 때는 다 1년이 이겼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남인이 이깁니다. 그러면 한 번은 권력을 누가 잡았어? 서인이 잡았죠. 네. 한 번은 누가 잡아요? 남인이 잡았죠.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갑니다. 광해군 때는 권력이 북인이었습니다. 그죠? 광해군 때는 권력이 북인이었는데 인조 반정하면서 북인은 몰락했고 다시 북인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 뒤에는. 그리고 서인이 주도하면서 플러스 남인이었거든. 아직은 붕당이 서로 죽이고 그러지 않아. 상호 비판하지만 공존했다고. 큰 원칙입니다. 이게 큰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집니다. 예송이 지나고 이제 황국 정치가 오면 이게 깨집니다.
붕당이 서로 비판하고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당 전제와 상대 당을 다 날려버립니다. 날린다는 의미는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럼 봅시다. 관인, 효현, 그 다음 누구예요? 숙. 우리가 아는 그 장희빈 남편. 자, 숙종 때문에 숙종. 자, 숙종 때는 숙종이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요 논쟁과 환국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논쟁은 어떤 그 신하들, 살인들 안에 어떤 강력한 논쟁이었다면 예법에 대한 논의였다면 이거는 환국이란 건 뭐냐면 전환한다. 국, 이건 나라 국자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국면,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을요 왕이 개입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왕이 한 번은 이쪽 손을 들어주고 한 번은 이쪽 손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왕이 개입해서 한 번씩 뒤집었다가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뒤집었다가 그렇게 털어버리면서 결국은 신하들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낮추고 뭐를 강화한다? 왕권을 강화한다. 이해가시나요? 숙종이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편당적인 인사라 그러잖아. 한쪽 편을 들어준다는 거야. 편당.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 자, 내가 이제 어려운 말 막 써놨는데 여러분 다 외우지 마세요. 자, 1차 항구, 경신항구 이름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거는 무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기해, 갑인, 예성 이런 것도 이름까지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어렵고 그냥 1차, 2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1차에 서인이 이겼다, 2차 남인이 이겼다, 둘 다 1년짜리 이겼다 뭐 이렇게 알아둬도 되고 자, 1차 환국은, 경신항국은 자, 남인이 아웃됩니다. 남인이 아웃되고 서인이 집권합니다. 서인이 집권합니다. 그게 뭐 이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인 허적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허락 없이 그 자기 집에 행사한다고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쓰는 무슨 물품을 빌려가요. 그게 유학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뭐 기름칠이 다 칠해져 있는 무슨 천막 같은 거야. 그게 이제 기름칠 칠해져 있는 천막이 뭐냐면 예를 들면 비가 와도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런 천막을 빌려갔는데 그게 이제 숙종이 그걸 꼬투리 잡은 겁니다. 왜냐면 남인의 허적이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관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남인들을 내쳐버립니다. 왜냐면 지금 남인이 집권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남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인을 쳐버린 거야. 그리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다시 1차 왕국은 누가 집권했다? 서인이 집권했다. 근데 요때 서인이 분화가 됩니다. 자, 요때 서인이 분화가 됩니다. 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됩니다. 요때. 자, 노론 강경파. 강경파라는 건 이런 거야. 남인놈들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 옹건파는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심하다. 옹건파. 자, 노론 강경파의 대표, 대장 송시열이. 그 다음에 소론 옹건파의 대표 윤증.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암 송시열은 나중에 사형 먹고 죽는데, 자, 봐봐. 항상 너무 세게 나가면 별로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자, 봐봐. 2차 기사왕국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무슨 사건 이런 건 몰라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서인이 또 아웃됐구나. 그 서인이 아웃됐죠? 그 다음 원래 왕비, 숙종의 원래 첫 번째 왕비 인현왕후가 폐비됩니다. 폐비되고 송시열이 사형 먹고 아웃됩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한다? 남인이 집권합니다. 남인이. 그리고 이때 새로운 왕비, 우리가 아는 희빈장씨가 등장하는 겁니다. 장희빈이 이름이 아니에요. 장옥정이라고, 장옥정. 자, 희빈장씨가 중전마마가 됩니다. 기사왕국이 사실 일어난 이유는 희빈장씨의 아들을 이제 세자로, 원자로 책봉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인들이 싫어했겠죠. 장희빈이 남인인데 장희빈 아들이 왕이 원자 다음에 세자 다음에 왕이거든. 그걸 반대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 숙종이 장희빈 쪽 손을 들어주면서 남인 손을 들어주면서 서인을 내쳐버려. 송시열이 이때 날아간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느냐? 아니죠. 자, 이때는 그럼 남인이 지금 집권했죠, 이제. 근데 또 한 번 숙종이 흔들어 버립니다.
한 번 더 환국을 일으키죠. 인현왕후를 보기하는. 자, 인현왕후를 보기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 잘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인현왕후 보기 운동이 막 펼쳐져. 인현왕후 자체가 되게 잘못하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인현왕후가 죽은 게 아니야. 폐비만 된 거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천에 가면 내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옛날에 김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이 있어. 절이 하나 있는데 절 이름이 뭐더라? 그 절에 여자 스님들만 계시는 절이에요. 그런 절이 있는 거 아시죠? 여자 스님만 청도에 가면 그 우문사가 여자 스님들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만 있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나도 그때 학생들 데리고 가봤어. 김천에 있을 때 그 탐방도 가봤는데 진짜 여자 스님들만 있어요. 가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인현왕후가. 그래 머물러 있다가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펼치는데 이게 지금 집권이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잖아. 남인이 이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진압시켜 버립니다. 그럼 보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근데 숙종이 이때 있잖아. 남인이 이걸 만약에 진압하면 남인의 입지는 더 공고해지겠죠. 더 높아질 거 아니야. 남인의 입지가. 그러니까 숙종이 오히려 반대로 서인편을 들어버려. 다시 인현왕후 보기 운동 자체는 누가 진압했다고? 남인이 진압했다. 인현왕후 서인 쪽인데 이걸 남인이 진압했다고. 근데 숙종은 누구 편을 들었다고? 서인 편을 들었다. 서인 편을 들었습니다. 자, 보통 교과서에는 3차까지 나옵니다. 한국이. 근데 실제로는 4차까지 나옵니다. 등장이 네 번째 한국. 자, 이때 네 번째 한국은 뭐냐면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이제 인현왕후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무당 불러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미 있죠. 지푸라기 이런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걸 이제 신사왕국 또는 무고의 옥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남인은 또 다시 몰락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한다? 서인이죠. 근데 이때는 서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노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노론이라고. 그러니까 서인 중에서 노론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 2차례의 예송과 4차례의 환국을 거치면서 결국은 서남 서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자, 근데 드라마처럼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종 다음 왕이 누구야? 경종이죠. 경종은 장희빈 아들입니다. 장희빈 남인이잖아. 그죠? 장희빈 남인이잖아. 장희빈 아들이 왕이 경종이. 근데 경종의 왕의 재위 기간 봐봐. 여러분 여기 써놨는 거는 태어나서 죽었다는 연도가 아닙니다. 4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위 기간. 4년밖에 안 했죠. 요게 보시면 봐봐. 신임사화라고 했죠. 사화. 신축사화, 이민사화라고 했잖아. 요 1년, 2년, 1721년, 22년 요 라인에서 요 별로 얼마 안 되는 요 시기에서 이 남인이 다시 한번 거의 남인이 재기 불능 상태가 됐거든. 이때 거의 재기 불능 상태가 됐는데 경종이 왕이 되자 그 정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남인들 다시 들고 일어나서 노론의 1, 2, 3, 4를 날려버려요. 노론의 높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자, 노론의 4대 신이 죽었다 그러죠. 4명의. 근데 경종이 안타깝게도 빨리 죽습니다. 남인한테는 최악입니다. 그죠? 경종이 빨리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복수해야지. 누가? 노론이 또 복수해야 되겠죠? 마치 꼭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 바뀌면 감옥 가잖아. 특히 정당이 바뀌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당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되면 앞에 대통령은 감옥 가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금 다 봐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계시고 그 앞에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은 아직 감옥을 안 가셨네. 그 앞에 누구예요? 감옥 가셨죠? 탄핵됐죠? 네. 그 앞에 누구예요? 이명박 감옥 갔었죠? 진짜? 이명박 앞에 누구예요? 노무현 감옥 가기 전에 돌아가셨죠? 원래 막 수사받고 그랬잖아. 노무현 전에 누구야?
김대중? 김대중이 끝나고 노무현이 됐잖아. 같은 당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김대중 감옥에 안 갔지. 김대중 앞에 누구예요? 김영삼. 김영삼 다음이 김대중이잖아. 김영삼은 김대중과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지만 사실 당은 달랐어. 서로가 이제 생각은 좀 달랐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감옥에 보내자가 아니라 다 통합하자는 쪽이었어. 그래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김대중 때 다 사면받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죠. 막 상대방을 이렇게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때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호 비판하고 공존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일당 전제, 내 한 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건 분당의 본질이 회복된다. 아니, 분당의 본질이 변질된 겁니다.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 나라는 맨날 당파를 지어서 맨날 싸우는 걸 좋아하는 민족 아니냐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게 신민사관입니다. 신민사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심어놓은 당파성. 자, 그래서 결국은 경종이 갑자기 죽자마자 노론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노론에서 연인군을 추대합니다. 연인군이 뭐냐면 봐봐요. 내가 그래서 최숙빈, 최무수리의 아들이 돼 있죠. 무수리가 뭐예요? 무수리. 엄청 낮은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아주 낮은 그 이렇게 이름도 없는 무술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키는 거나 하는 그런 종 같은 거기 아들이 그 누구냐 연인군이었잖아요. 그 연인군이 누가 돼요? 영조가 됩니다. 그 영조는 출신이 그러니까 노론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노론이 실세야 이제. 그러니까 노론이 영조를 만들었어. 그 영조 입장에서는 출신이 그렇잖아. 출신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가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강연 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우와 한다. 그런 게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별로 뭐 관심을 그렇게 우아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출신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얘기해 볼까요? 현대 정주행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